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내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이어서 할 거라면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 스냅샷 프로젝트로 다른 이름 저장하기로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 나서 원하는 대로 엔터 눌러서 원하시는 이름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다음날 또는 다음 작업을 하실 때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이름 저장하기, 원본은 그대로 두고 버전이 업된 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내에 있는 클립을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프로젝트에 해당해서는 길이 조절에 우리는 클립을 선택해서 끝부분을 좌우로 움직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클립들을 하나로 통일화시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드래그 선택 또는 하나하나의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Change Duration 컨트롤 D에 해당하는 Change Duration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얘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코드가 기존에 보였던 위치에 나는 클립의 시작과 끝을 다 선택된 아이콘에 원하는 시간을 넣어줘. 우리가 만약에 모든 영상을 5초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5만 넣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프레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5, 100을 넣어서 5초로 만들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동스럽게 모든 클립들이 전부 다 5초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에 해당하는 셀리티드로 선택되어 있는 클립의 길이를 보시면 실제로 5초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는 컨트롤 D 단축키 선택 후 컨트롤 D를 눌러서 원하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타임코드 창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에 대한 특이사항을 하나 알아볼 거예요. 바로 그럴 때는 우리 교재를 확인해 보면 좋겠죠. 보시면 전체 시간, 기입한 시간, 선택된 클립 다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 오디오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디오를 이용을 할 때 파일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해당해서 작업이 지금 아까 기존에 우리 임포트하면서 세팅하면서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의 파일 안에서 한 파일 안에서 우리가 하나에 해당하는 채널만 존재하는 것도 모노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 나서 지금처럼 보이는 스테리오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스테리오라는 영역은 어떻다? 하나의 파일 안에 LR이 존재함으로써 각기 스피커의 왼쪽과 오른쪽이 따로따로 들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서 우리가 예능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예시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능을 들 때 한 촬영 장소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촬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양한 녹음 말소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의 파일 안에 몇 개 다수의 파일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처럼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한다? 우리는 5.1 채널에 해당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5.1 채널이 실제로 트랙을 보시면 여기서 6개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6개가 돼서 우리가 스피커에마다 5.1 채널에 대한 스피커도 들을 수 있고요. 여기서 5.1 채널이 아니라 16 채널, 32 채널에 해당하는 오디오 트랙을 이용을 해서 특징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젝트 내 클립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내에 있는 화면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앞서서 배웠던 클립 조절하고 이용을 하면 편하시고요. 이런 부분은 사진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뉴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에 맞는 사진에 대해서 조작을 할 거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나서 기본적으로 화면 크기를 규정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화면 크기를 처음에 선택한 크기를 맞춰서 하나만 넣어 주시면 된다고요. 하나 넣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나서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사진을 갖고 올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은 저희 집 고양이 사진이 있어서 저희가 고양이 사진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희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인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임포트 셀렉트를 눌러서 사진들을 갖고 와줘. 자, 사진들이 보이죠. 이런 사진들은 실제로 DSLR에서 찍었던 사진이다 보니 해상도가 높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도 6000에 4000.
그 다음 나서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게도 찍힐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한다?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진을 가지고 와줘 어펜디드 2를 이용해 사진을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갖고 오면 내가 따로 선택을 안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기본 10초짜리로 갖고 와요. 하지만 사진이라는 속성은 그림과 똑같기 때문에 어떻다? 시간이 무제한이라는 걸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내가 만약에 클립을 하나라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진은 인 아웃이 설정이 되면서 4초로 규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디폴트 세팅이 4초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10초짜리 영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아까 체인지 듀레이션 마우스 우측 버튼 체인지 듀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이 사진들을 전부 다 5초로 만들어 주세요. 5초 엔터 누르면 바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로 바꿔놓고 우리가 장면을 보자는 거예요. 장면을 보실 때 오른쪽에 보이는 세모와 세모를 눌러주셔서 화면에 전환 효과인 트랜지션의 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랜지션 창은 다양한 옵션 창이 있는데 5를 이용해 장면을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여서 장면을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볼 수 있고 화면을 올려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놔서 저희가 장면의 전환을 미리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올이라는 거는 트랜지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 각각 항목은 선택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널 컷 X 기본에도 너무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하나를 선택해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드래그해서 적용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지나감에 따라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영상이 존재를 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보는 카페나 메뉴판을 봤을 때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서 장면이 전환되는 영상을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사진이나 결혼사진 그런 것들로 시간에 맞춰서 전환할 수가 있으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또한 드래그를 해서 놓는 게 귀찮으시다면 클립의 시작과 끝 양쪽 부분 중 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트랜지션을 실제로 더블 클릭 화면에 있는 효과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유의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360도는 VR 영상을 말하기 때문에 360도를 제외한 나머지 효과에 가서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화면에 실제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원형으로 변하는 사이클이 변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클립을 자체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앞과 뒤가 양쪽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앞과 뒤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트랜지션이 집어넣고 나서 선택 후 오른쪽 인스펙터 창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방금 전환이 된 효과에 대해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실 때 제일 주의점이 숫자 0을 누른 상태, 마우스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상하로 움직임으로써 내가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트랜지션마다 전부 다 어떻게 반대나 적용, 내가 이런 옵션 창들이 각각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시다면 우리가 클립을 전체 다 선택할 수 있는 무엇? 커맨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편한데요. 잠시만 단축키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서 커맨드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하신 후 커맨드 T를 눌러서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효과를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커맨드 T라는 건 디폴트된 기본적인 효과를 넣어줘 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넣으시면 다 디졸브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디졸브가 들어간 거는 실제 트랜지션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디폴트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좋은데 사진이라는 속성은 무한대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맨드 T를 눌러서 속성을 넣어줘 라고 했더니만 지금과 같이 아까 작을 때는 볼 수가 없었지만 확대해서 커맨드 이꼬르를 눌러서 확대해서 보시면 회색 공간이 있고 회색 공간에 좌측과 우측에 어떻게 되어 있다? 점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점들이 보이는 부분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회색 공간에 가운데에 오시면 이렇게 필름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필름 모양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필름 모양이 보인다는 뜻은 이 영상에 해당하는 길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떠 있을 때는
트랜지션의 두께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위에 있는 필름 모양을 이용해 좌우로 움직이신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클립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우스가 가운데로 오시게 되면 양쪽 필름 모형,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림의 롤 기능이 좌우로 실행이 되면서 원하는 시간대로 할 수 있어요. 또한 회색 공간 또한 더블 클릭을 누름으로써 세밀 편집이 들어가고 각각 앞 뒤에 어느 정도의 영상이 A 장면에서 B 장면으로 넘어감에 따라 서로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에서는 똑같이 롤을 조절, 양쪽은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알아주시고 나올 때도 엔터 ESC 키를 이용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사진이니까 우리가 왼쪽에 보였던 모든 효과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리브 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2번 이 상태로 와서 여기서 효과를 넣고 싶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영상의 끝부분, 우리가 영상의 끝부분이 존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영상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현재 빨간색이 좋겠네요. 눈에 보이게 빨간색 부분을 전체 다 채웠어요. 이런 다음에 영상의 끝부분, 진짜 빨간색인 거 현재 클립의 끝부분이 빨간색인 거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클립의 빨간 부분 확인되셨죠? 이런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상하게 내가 들어갈 구간에 표시가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강제로 놓으시면 지금처럼 경고창이 뜹니다. 이 경고창은 현재 아까 전에 봤던 트랜지션은 어떻게 된다? 양쪽의 시간이 서로 겹쳐야지 그 부분을 사용이 가능한데 하나라도 한쪽 부분이 길이가 없게 된다면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파이널 컷 X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집어넣었을 때 나는 시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버랩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리플을 이용한 트림을 강제적으로 시간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주의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49초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넣게 되면 둘이 결속에 필요한 시간만큼 당겨짐으로써 48초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기존에 있던 클립을 1초를 앞으로 당겨서 편집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넣으실 때 경고창이 뜬다면 어떻게 된다? 길이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랜지션 또한 선택부 컨트롤 D를 눌러서 원하는 시간대로 바꿀 수도 있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변환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스밴드 오디오 또한 오디오 따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세밀 편집은 이렇게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더 편하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난 이 위치에 이 장소에 자막이나 효과를 넣고 싶어 라고 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딱히 위치를 표현한다는 게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스나핑을 킨 상태에서 난 영상의 특정 부분에다 뭘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디오 키프레임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원초적인 거고 그러면 내가 플레이를 하다가 이 부분에 수정을 원해요 라고 하면 이때는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영어 M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어 M을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표시가 되면서 마커라는 아이콘이 확정이 됩니다. 이 마커라는 아이콘은 내가 이 부분에 이 클립의 이 위치에 라는 의미예요. 기존 다른 프로그램은 시간에 대해서 규정이 지어지겠지만 파이널 컷은 어디에다가 클립의 위치가 존재되니 내가 이동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했을 때 저 마커도 하나의 위치 지점이 돼서 노란색으로 스냅핑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커를 눌러주실 때 M을 빠르게 2번 눌러주시면요 마커에 대한 이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넣고 난 뒤에 보시면 아무것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좌측에 있는 인덱스 안에서도 태그 안에서도 하단에 보시면 마커 부분을 선택을 함으로써 난 마커 부분만, 아니면 전체 정보를 보고 싶으면 올 클립을 이용해 키워드와 마커를
또는 마커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커에서 여기에서 장점은 선택을 하시면 플레이 헤드가 자동으로 그 위치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플레이 헤드 위치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해서 보여주고도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커, 기본 마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마커의 특이점이 바로 여기서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 프로젝트는 이벤트 내에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 내에 있는 클립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벤트 내의 클립은 프로젝트와 동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커를 칠하고 난 뒤 그 안에 있는 프로젝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적용이 된다면 제가 브라우저에서 등록했던 마커 지점이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팀이나 드라마팀이나 어느 팀이나 사운드와 영상을 따로따로 녹음하는 팀이나 녹화하는 팀에선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뮤직비디오나 예능처럼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했을 경우 같은 동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슬레이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거나 또는 슬레이트판을 이용해 몇 분 몇 초 어떤 영상을 찍고 있어요 라는 정보를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챕터 8 정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커를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등록되어 있던 마커는 프로젝트에 등록이 됐지만 프로젝트에 있던 마커는 실제로 브라우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마우스 우측 버튼 리빌인 브라우저를 눌렀더니만 브라우저 내에 있는 클립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그 다음 나서 마커를 두 번 누르시면 또 다른 마커들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마커는 첫 번째는 바로 일반 마커 옆에 있는 투두 마커. 투두 마커 같은 경우는 역할을 지정할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 해당해서 색깔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하고 싶다면 선택 후 마커 두 번, 나는 A4 용지를 색상 변경 해주세요 라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 마커랑 다르게 어떻게 됐다? 일반 마커의 보라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작업자가 다른 사람이 왔어요. 한눈에 봐도 이거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지 라고 확인을 한다면 아까 전에 태그 항목에 어디요? 하단에 보시면 투두마커라고 되어 있고 이 투두마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확인을 해봤더니 A4 용지를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후 클립을 선택해서 간단하게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으로 넣고요. 나는 이것을 이 용지에 있는 이 부분만 색깔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용지에 해당해서의 영역을 드래그를 통해 변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이따가 우리 색 보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 원하는 부분만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약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사각형으로 내가 어떻게 잘라낼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범위를 돌려서 이 범위에 있는 내가 선택한 색상들만 변경해줘 라는 것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챕터 7에서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난 뒤에 마커에서 선택을 해주셔서 나는 이 마커에 대한 작업 영역이 끝났으니 더블 클릭을 통해 난 컴플릿 확인을 다 했어요. 선택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변경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나눠져서 내가 작업해야 될 부분과 작업이 완성된 부분을 나눌 수 있고요. 인덱스 안에서도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서 내가 작업한 거와 작업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도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색깔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변경된 거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작업을 하면서 색상이 변경이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작업을 했던 부분에 해당해서 영상이 변경이 됐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다? 변경이 됐어요 라는 색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서 우리가 좀 잠깐 영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든 영상들을 네이버, 유튜브, 기타 등등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실 거냐는 거예요.
뭐 간편적으로 저의 유튜브를 확인해 볼까요? 저희 수업 시간에 보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채널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우리가 1주차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 그래요. 챕터 1에 해당해서 좀 내용을 확인을 해볼 건데, 챕터 1에 혹시 보셨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렇게 챕터 구성이라고 해서 각각의 요소를 나눠 놨습니다. 또한 여기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 어떻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선택을 해보시면 내가 영상의 구성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뭐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파이널 컷 엑스에서도 챕터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저장은 되지 않고요. 대신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부분부터 마커 M 두 번을 눌러서 세 번째 항목인 챕터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챕터가 구성이 되는데요. 나는 영상의 구간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영상 앞에서부터의 일부분은 챕터 1이라고 해놓고 마커 M 두 번, 그 다음 나서 챕터 2를 난 생성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범위 선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과 끝을 선택을 했고, 동시에 또 이어서 마커 M 두 번, 그 다음 챕터 다른 부분을 또 연장을 해 놓는다면 나는 인덱스 안에서 어떤 부분, 하단에 보이는 챕터 보기 설정을 이용해 0초부터 12초까지는 챕터 1이, 그리고 나서 12초부터 46초 이후부터는 우리가 챕터 3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고 난 뒤에 아까 봤던 유튜브에 업로드 하실 때는 여기에서 보이는 분과 초로만 더보기란에 올려주시면 돼요. 분과 초로 나눠줘서 숫자로만 적어주시면, 더보기 내용에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커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고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커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택 후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위에 마크 안에 있는 마커스에 가보시면 각각의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마커를 넣는 걸 배웠는데, 재밌는 거 아래 있어요. 바로 마커에 대한 이동인데, 지우기 전에 이동부터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L 옆에 있는 우리가 따옴표와 쌍따옴표와 프로콜을 이용해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마커 단위로 저희가 플레이 헤드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할 수 있고, 선택 후 지울 때는 마커를 이용해 마커스 안에 델리트 마커,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컨트롤 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마커들만 지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되겠지만, 여기에 델리트 마커스 인 셀렉션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클립들의 모든 마커를 지울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창 안에서 마커가 생성이 되고 나서요, 얘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미니 팝업 창으로 개별적으로 내가 잘라내기, 복사, 뭐 적용, 그 다음 나서 스탠다드, 투두 마커, 챕터 마커, 그 다음 나서 아래 보시면 델리트까지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미니 팝업 창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인덱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덱스라는 항목은 내가 프로젝트 내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 우선은 첫 번째 클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클립의 정보에서 확인할 부분은 바로 클립의 이름과 함께 내가 사용한 클립의 중복 위치입니다. 이 클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의 클립 안에서 다양한 정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가 빗금을 쳐져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이 다른 클립과 겹쳐요 라는 게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여기에서도 인덱스 안에서도 영상이 확인이 되니까 알 수 있고요. 또한 인덱스에서 클릭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보가 찾아가고, 그 안에 있는 노트 정보 또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하다가 맞아, 노트에 있던 나는 단독샷만 클로즈업만 보고 싶어요. CU를 치게 된다면 실제로 CU만 보고 선택을 함으로써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라우저에서 정보를 많이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태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제 마커를 설명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보시면 키워드와 마커를 구별해서 볼 수 있고, 마커, 키워드, 그리고 find people, 사람 찾기를 볼 수 있고, 투두 마커에 대한 작업해야 될 거와 확인할 거, 그리고 챕터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룰스예요.
룰스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역할 지정을 했던 이 색상이 실제로 여기에 인덱스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덱스 안에서 내가 영상이나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수정하고 싶어요. 만약 수정하게 되거나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인덱스는 수정을 하는 개념이 아닌 보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처럼 하이라이트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내가 선택한 클립이 밝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내가 선택한 클립을 앞에 있는 활성화에 해당하는 활성화, 비활성화에 대한 체크를 풀게 되면 그 영상이 어떻게 된다?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이 녀석은 룰스의 역할을 끔으로써 비활성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챕터 2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디오 솔로를 이용하면 오디오가 안 들리게 되면서 클립에 오디오만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는 나머지 클립 비디오는 활성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인덱스에서 룰스를 뺨으로써 어떻게 된다? 역할이 빠진 거죠. 얘는 저희가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출력하실 때도 영상이 실제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위에 올라가는 자막 또는 화면 위에 올라가는 광고나 배너 광고 같은 경우 일정 시간 후에 내가 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출력 부분에서 룰스를 빼거나 아니면 인덱스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활용해 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시에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 노래에 해당해서 저작권이 위반이 되시거나 무슨 녹음을 한 파일에 이상이 있으셔야 빼야 된다면 앞에 있는 V자를 눌러서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출력본에는 실제로 소리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운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총 3가지의 보기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영상 내 프로젝트 내에서 내가 선택한 룰스만 따로 앞에 이름을 적어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독 이것만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나서 두 번째는 비디오에 속해 있는 오디오에 대한 채널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서 세 번째는 포커싱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오디오에 해당하는 정보를 열고 그 다음 나서 난 얘만 유독 더 잘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누르신다면 다른 오디오들은 더 축소되고 내가 선택한 클립만 더 오히려 확대돼서 보일 수 있는 이런 녀석도 포커싱이라는 녀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오디오에서 쇼 오디오 렌스를 누름으로써 모든 기능에 해당하는 오디오 채널을 분리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비디오 채널의 LR 스테레오인데 어떻게 얘가 하나로 보일까라고 했을 때는 오디오 인스펙터에 들어오셔서 오디오 채널을 스테레오가 아닌 듀얼 모노로 나눔으로써 각기 LR에 해당하는 채널 2가지를 동시에 눈으로도 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티클릭 같은 경우에도 꼭 여기서 저희가 전환을 해야 돼요. 멀티탭으로 전환을 하셔서 장면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라도 옵션이 들어간다면 인덱스 앞에 이렇게 점떼기가 찍힘으로써 내가 작업을 했어요 라고 눈으로 보일 테니까 이 부분은 꼭 해제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이런 작업을 걸어 놨지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있는 클립의 스피드 조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 프로젝트에서 선택적으로 난 이 클립의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고 난 뒤에 속도를 조절을 원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뷰어창 하단에 있는 속도 조절 팝업창을 띄우시고 여기서 우선 슬로우 먼저 해볼게요. 슬로우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 난 뒤에 여기서 50%를 누르시면 실제로 영상의 속도가 느려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겠습니다. 듣는 것처럼 소리 자체도 늦어지죠. 여기에서 50%는 속도를 늦춘다. 그것처럼 슬로우는 50%에 해당해서 25%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화하고 싶다면 노멀 100%로 돌림으로써 정속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선 주황색으로 슬로우가 보였지만 초록색으로 어떻게 됐다? 원상복귀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패스트를 이용해 2배속 이것도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겠죠. 아유 우리 참. 지금 보신 것처럼 속도가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한눈에 페이지를 보기 위해 슬로우, 패스트, 노멀로 해서
각기 필요한 영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놨다? 장면에 대해서 보여주기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저희가 교재를 이용을 했을 때 보실 때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로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등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용을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서 페이스트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다. 그리고 이 작업에 해당해서 모두 다 초기화, 속도를 초기화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말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황색 부분, 그 다음 나서 파란색 부분, 그 다음 나서 초록색 부분으로 각기 색상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확대하다 보니까 약간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표시를 할 때 이렇게 기존 자료가 남아 있어서 좀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초기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보기 설정에 가서 여기 안에 맨 하단에 보시면 리타임 에디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R이고요. 각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클립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있는 영상에 커맨드 C 옵션 V를 이용해 똑같은 영상을 놓고 커맨드 R 이라고 눌렀더니만 아까 전에 봤던 속도 조절을 이용한 노멀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눈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노멀적으로 영상이 보여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장면을 구성을 할 때처럼 마우스를 클립의 뒷부분으로 가서 장면의 컷의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장면의 컷의 길이 조절이 아니라 마우스를 좀 더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변경이 됐을 때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임으로써 속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이 200%로 감으로써 보여지는 시간이 빠르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초가 더 빠르게 따다닥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얘도 단축키 Shift N을 눌러서 어떻게 한다? 초기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리타임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림 페이지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를 하나씩 보여주다 보니까 장면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특정 장면에서 우리가 멈춰주고 싶은 장면이 있잖아요. 가령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손을 올리는 장면에서 일시정지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플레이 헤드를 두고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플레이 헤드 위치에 두고 마우스는 스피드 조절 그 위에 있는 홀드를 누름으로써 영상의 일부분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시간이 흐를 때 멈춰서 홀드 Shift H를 눌렀어요. 영상을 선택 Shift H 홀드.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클립을 하나에 묶어두고 일부분만 일시정지로 늘린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다른 편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가상화 이미지로 출력을 해서 멈추고 싶다. 옵션 F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클립이 사진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는 편집 프로그램 내에서만 돌렸을 수 있는 사진으로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홀드는 하나의 클립 안에서 속도가 조절이 되지만 가상 이미지는 어떻다? 클립이 나눠지면서 분리가 되니까 이에 대한 장단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영상을 수정을 할 때 어떻다? 파일을 하나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세 개를 관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나서 우리가 가령 속도를 임의적으로 좀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속도 배시판 아래 보시면 홀드 아래 블레이드 스피드를 Shift B 즉 잘라낸다. 무엇을? 속도를 잘라내겠어요 라고 돼 있는데 Shift B, Shift B, Shift B 기존에 하나로 이어졌던 속도 게이지가 어떻게 됐다? 분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분할이 됐을 때 여기에 마우스 끝으로 가셔서 움직이시면 내가 클립의 중간 부분을 속도를 늘렸다가 다시 한번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이 회색 구간은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플레이를 했을 때 실제로 앞에서는 100%가 유지가 되지만 지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느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실제로
회색 구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스피드 트랜지션, 나는 속도의 변화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선택을 해서 온 오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소스 프레임을 누름으로써 더 디테일하게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한 위에 보시면 속도 게시판 아래에 스피드 트랜지션을 사용할지 안 할지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용해 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브이로그나 아니면 어디로 놀러 갔을 때 찍으실 때 아마 겪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다가 앞부분은 스피드를 곱하기 2배를 주지만 중간에 내가 보고 싶은 사물에 해당해서는 정속 1%, 나머지 부분은 정속 곱하기 5%로 내가 빠르고 느리고 속도가 빠르면서 느렸다가 빨라지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스피드감 있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상에 있는 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건 좋지만 이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드시면 속도 스피드 안에서도 보시면 커스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블레이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구간의 속도를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는 어디까지나 마우스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가운데 보이는 이 V자 미니 팝업 창 그리고 커스텀 창을 이용을 해서 더 다양한 속도를 할 수 있어요. 미니 팝업을 열니까 속도의 미니 팝업인 제일 기본인 슬로우, 패스트, 노멀이 있는데 커스텀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 커스텀 창을 열고 싶다면 속도를 그 구간을 선택하신 후 그 다음 나서 여기에서도 커스텀을 눌러서 그 부분에 해당해서 열어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V자 누르시는 게 더 빨라요. 자, V자를 누르신 다음에 커스텀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할 거예요. 퍼센트 속도를 내가 구간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61%가 좋아요. 숫자 61을 넣고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정확하게 61%로 속도가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니 팝업 창에서 속도가 변경이 되고 나서 초기화를 원한다면 여기서 유턴 모양을 누르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Shift N을 눌러서 노멀로 해주셔도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나머지 커스텀 창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볼게요. 커스텀 창에 와서 우리가 커스텀에 들어와서 위에 있는 포워드와 리버스를 보겠는데 포워드는 정속 배속인데 리버스는 화면을 거꾸로 돌려요. 그래서 시간이 실제로 거꾸로 카운트가 역카운트가 되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리버스를 할 수 있는데 리버스의 속도를 조절하시고 난 뒤에 얘를 초기화할 거야. 그래서 Shift N 우리가 초기화 버튼을 누른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리버스지? 자,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노멀이었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노멀도 노멀에 100%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버스 노멀로 됩니다. 이럴 때는 하단에 보이는 리셋 스피드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아까 보셨던 커스텀 창 안에 있는 유턴 모양을 눌러서 리셋 스피드를 이용해 화면의 속성을 다시 거꾸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서 레이트는 아까 보셨던 원하는 시간인데 그 옆에 있는 리플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리플을 만약에 끄고 속도를 내가 300%로 땡기고 싶어요 라고 말도 안 되게 1200%로 하죠. 1200%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림은 속도의 1200%가 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즉 리플을 활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속도 조절을 통해 움직이게 된다면 뒤에 있는 클립이 따라 붙었지만 우리가 커스텀을 이용을 해 커스텀 안에 있는 리플 기능을 끔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리플을 끄고 나서 당기면 이 클립이 전체가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다? 보시는 것처럼 3분짜리 영상이 실제로 다 들어와서 빨간색이 보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돌아가면 우리가 클립의 끝이 시간이 어떻게 됐다? 3분이 아닌 29초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숨겨져 있던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리플에서는 뒤에 감춰진 영상들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영상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진 영상 클립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장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나눠서 봤던 거예요. 하지만 속도 스피드를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나는 얘가 3배속으로 변화가 됐어요. 3배속으로 변화가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전체 이 부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3배속으로 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플의 기능을 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나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서 지금처럼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커스텀 창 안에서 또 다른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아래 있는 두플리케이션. 즉, 우리 길이 조절이에요. 영상의 길이가 어떻게 되든 난 내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30초를 29초 22프레임을 우리는 10초 만에 보여줘. 엔터. 자, 10초 만에 해당하는 속도로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광고나 제한된 시간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편집을 하실 때 제한된 속도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 나서 우리가 페이지를 지금 이게 567이 다 스피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서 중요한 게 메뉴 창에 있는 오토 스피드라는 이 항목입니다. 오토 스피드는 지금 현재 영상 프로젝트는 어떻다? 1초에 23.98에 해당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영상은 29.97이에요. 즉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23.976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지만 클립은 가지고 오는 우리가 타임코드로 사용하는 색상은 어떻게 돼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얘는 23.98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초에 24장을 쓰는 거고 얘는 얘도 24장이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다른 클립을 선택을 해 볼게요. 다른 클립을 선택을 해봐도 그 같은 시간이 나오는데 저희 고양이 영상을 갖고 올게요. 그러면 고양이 영상을 갖고 왔을 때 지금 보시면 30프레임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얘는 이 고양이 영상은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얘는 30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9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초에 같은 화면을 놓는다 그러면 여기가 하다못해 저희 고양이 사진이 7장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면의 길이는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파이널 컷 X나 웬만한 편집 프로그램이 프로젝트가 우선이 돼서 기존에 있던 클립을 자동으로 속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왔을 때 클립의 일부분이 자동으로 길이가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어떻게 됐죠? 화면 안에 있는 클립 두 개가 하나는 아래에 있는 녀석은 프로젝트대로 어떻게 되어 있죠? 23.976을 사용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 클립에 해당해서 30프레임에 해당하는 영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30%라는 말은 30프레임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얘 영상과 아래에 있는 영상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영상이 다를 때 상관없이 클립을 선택해서 원상복귀를 해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택 후 클립에 해당하는 하단에 있는 오토매틱 스피드를 누름으로써 기존의 비디오가 갖고 있던 7프레임의 영역만큼 더 늘려지면서 자동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언제 좋냐면 바로 우리가 우유 광고나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유 광고나 그런 것들 보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유 광고나 그런 것들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왕관을 만들어내요. 이때 속도가 느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화면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방송에 나가니까 방송은 29.97 또는 59.97로 되어 있겠지만 29.97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는 거죠. 우리는 찍으신 장면을 120프레임 정도로 찍고 그 다음에서 얘를 그에 맞춰서 장면을 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의 장면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속도 갖고 장난치는 거라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좀 유의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이용을 한다면 아마 스포츠 경기나 그런 거를 찍거나 또는 액티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촬영을 할 때 핸드폰이나 DSLR에 보면 HD 또는 4K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옆에 보이면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60이냐 30이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촬영을 할 때는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서 편집을 할 때 프로젝트 세팅, 우리 프로젝트 세팅은 어떻게 돼 있다? 우리는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30프레임으로 해놓으시면 2배가 더 많이 찍혔죠. 용량은 2배가 더 많겠지만 얘를 가지고 속도 스피드를 조절을 함으로써 왜 우리가 보드를 타고 내려왔을 때 쏴 눈빛 딱 슬로우 걸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커스텀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일부분만 커스텀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만 정속으로 보여준다면 사진은 화면에 보이는 프레임 레이트 수는 똑같이 보여지면서 장면이 넘어가게 되니까 더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토 스피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스피드를 사용해 프레임 레이트를 프로젝트에 맞춰서 120 레이트를 가진 프레임 레이트 쇼를 보여주고 싶을 때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피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일부분 인, 아웃을 이용을 해서 선택, 램프, 스피드 램프를 이용해 점점점 속도가 어떻게 된다? 0으로 되게 그리고 인, 아웃 점 구간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스피드 램프를 이용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게 0에서 지금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돼요. 숫자를 보시면 느려졌다가 점점 시간이 빨라지면서 시간이 후루룩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서는 이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Shift N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 우리가 드라마가 아니라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떻게 하죠?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반복시켜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강조시킬 때 많이 사용이 되죠. 가령 지금 여기에서 짜장면을 비비고 있는 장면인데 뭐 더 맛있는 먹는 장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짜장면을 비벼주는 장면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장면을 더 한 번 더 반복시켜서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방법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 누구라 보이지 않아? 나가는 장면까지 아웃.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나는 리와인드. 나는 이 부분을 리와인드를 시킴으로써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비디오 인아웃 지점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짜장면 비워주고 손을 뺐는데 다시 한번 더 비비면서 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축구 경기나 기타 등등 골 득점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리플레이를 시켜서 천천히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장된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플레이만이 아니라 리와인드를 이용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되감기를 이용해 보시면 아버지가 짜장면 비비다가 손 나갔다가 다시 한번 더 들어와서 비비는 장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 구간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Shift N 초기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좀 특이점을 하나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속도 스피드를 이용해 공간 구성이 뭐 길거리나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마커 M을 이용을 하시면 마커의 기점을 활용해 나는 영상에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커가 찍은 지점으로 나는 60프레임을 또는 30프레임, 20프레임, 10프레임, 5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플레이하면 17에서 시간의 진행에 따라 갑자기 시간이 훅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톡톡톡 끊어가듯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그렇게 톡톡 끊어서 하고 싶으면 플레이하다가 커맨드 B, 커맨드 B, 커맨드 B, 커맨드 B 차라리 원하는 장면에 해당해서 선택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그 구간을 실제로 점프 컷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배웠는데 리플레이스를 이용해 영상에 대해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을 드래그를 해서 내가 보라색에 있는 클립이랑 바꿔치기 할 거야.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이용을 할 때도 동시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핏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리플레스 with retime to fit을 이용을 하시면 내가 그 길이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컷의 길이가 변화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디오 스피드 아래 보시면 비디오 퀄리티가 있는데 퀄리티는 영상에 대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합성으로 프레임을 어떻게 합성할 거냐, 전후 프레임을 교체할 거냐, 기름종이 겹치듯이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부분이 좀 약간 특이한데요. 우리가 속도를 조절을 하면 당연히 속도의 변화가 있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속도가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아요. 가령 가지가지 한다. 자, 가지가지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지가지 한다를 우리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하자고요. 그러면 스피드 패스트 한 8배로 해서 빠르게 8배 너무 했나요? 자,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자, 그런데도 사람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거든요. 속도를 빨리 하면 예전에 카세트를 빨리 돌렸으면 약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아래 있는 우리가 속도의 말소리나 그런 변화된 소리를 잡아주게 돼 있다는 거죠. 얘를 해제해 놓으면 예전에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어봤던 이렇게 빠른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음성 변조나 기타 등등 원하시면 여기서 꼭 속도를 하실 때 피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마우스로 이동을 하시면 플레이 헤드가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내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공간, 이 세로줄이 보이실 텐데 세로줄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플레이 헤드가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장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나 지금 현 위치에서 3초의 영상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프로젝트 뷰어 창 프로젝트에 있는 타임코드 창을 클릭을 해주시면 플레이 헤드 아이콘을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5초로 가주세요. 엔터 누르면 플레이 헤드가 5초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도 되고요. 컨트롤 P, 단축키 컨트롤 P를 이용을 해 플레이 헤드를 나는 30초로 가죠 라고 해서 명령어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내가 기입한 시간을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컨트롤 P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숫자 마이너스 기호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 플러스를 누르면 현 시간보다 더하기인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장면 안에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시간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나서 플러스로 가게 되면 여기서 시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자, 나는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킬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누른 상태에서 9초를 넣어보고 엔터를 누르시면 실제 플레이 헤드가 기존에 있던 위치보다 9초로 이동을 했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P 플레이 헤드를 플러스 9초로 이동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9초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되는 게 제일 정답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도 컨트롤 P라는 명령어는 컴빗 플레이 헤드를 이라는 입장이라서 이동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림에 보이는 이 그림을 설명하는 부분이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나서는 좀 특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클립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선택해 놓고 이 플레이 헤드의 이 클립의 위치는 지금 현재 앞부분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영상의 클립이 앞부분을 선택을 해놓고 줄이겠습니다가 되는 거라 영상 클립이 길이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로 10초를 줄여줘 엔터를 눌렀더니만 어떻게 되죠? 클립의 파란색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클립의 뒷부분을 좀 선택을 해놓고 플러스 5초를 해놓는다면 이건 뒷부분은 마우스로 뒷부분을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클립을 선택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5초를 누르시면 슬라이드가 돼서 장면이 이동이 될 수 있으니 지금과 같이 타임코드의 변화를 그림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양한 영상에 대해서 움직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원하는 영상을 좀 꾸며봤고 내가 출력을 하길 원해요 라고 하시면 파이널 컷 X에 있는 우측 상단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파이널 컷 X에서 내보내기 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쉐어 창이라고 하는데, 이걸 선택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내가 클립이나 아무거나 선택을 안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파이널 컷 X 안에서 어떤 클립을 어떻게 출력을 할 거야 라고 선택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나는 프로젝트를 출력하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누르시면 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진에 대한 프로젝트 픽이라고 하는 사진에 대한 프로젝트를 출력할 거야 라고 되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던 일반 영상의 특정 부분만 인, 아웃을 이용해 출력하고 싶어요.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영상의 일부분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대로 썼던 레인지 R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출력 버튼은 나는 이 영상의 이 부분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이널 컷 X 처음 까셨던 분들은 기본 디폴트로는 커맨드 E를 눌러주시면 출력 버튼으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나는 프로젝트를 출력을 할 거예요. 프로젝트를 선택 또는 프로젝트 자체의 빈 공간을 선택을 해서 파이널 컷 X에 내가 지금처럼 창에 파란색이 들어와서 나는 프로젝트를 출력할 거야 라고 입력을 해주신 후 쉐어 버튼을 누르셔서 익스포트 파일을 누르시면 실제 출력이 됩니다. 출력을 하실 때 유의사항으로는 좀 확인해 보시면 나는 클립의 이름을 정할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저장을 할 때 이름을 저장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 여기서 영상에 해당하는 무엇을 영상을 미리 마우스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가 안 됩니다.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프로젝트 화면의 크기에 규격을 지었던 대로 화면의 크기, 프레임 레이트, 오디오 크기가 정해져 있고, 내가 만약에 프로젝트 자체를 선택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간 1분 19초가 선택이 되지만 레인지를 이용해 출력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나는 내가 선택한 부분만 출력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레인지 28초 부분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장자명은 MOV가 되고 아이튠스를 이용해 호환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영상에 대한 가상 용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세팅 창을 누름으로써 나는 비디오만, 오디오만 또는 비디오, 오디오 둘 다, 그 다음 나서 퍼블리싱, 플랫폼에 따라 애플 디바이스에 넣으실지, 컴퓨터에 넣으실지, 웹 호스팅에 넣으실지, 방송용을 위한 MXF 규정을 지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출력을 하실 때 코덱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또는 용량을 적게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주실 때는 H264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내가 화질 좋게 보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애플 프로레스 422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서 하단에 보시면 나는 화면의 크기나 기타 등등은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나는 지금 방금 챕터를 이용해 넣었던 정보를 적용시키고자 하면 이렇게, 그리고 나는 저장 출력하고 이후에 나는 퀵타임 플레이어를 이용해 플레이어를 해서 확인을 할지 아니면 컴프레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넘겨서 다른 작업을 할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선 세이브 온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오른쪽에 룰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여태까지 이 영상 안에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적용했던 룰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뽑고 싶어 라고 하면 멀티트랙, 퀵타임 무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오디오 또한 내가 모노로 할지 스테레오 할지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뒤에 출력을 한다면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 실제로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실제 파일 이름이 저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가령 실제로 하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을 길게 해서 예제를 둘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를 뽑을 거예요. 쉐어 버튼, 익스포트. 나는 친구한테 보내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H264를 이용해 출력을 할 거야. 넥스트를 누르면 실제로 출력이 되는데, 출력이 될 때 창이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출력 중인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출력 중인 거는 좌측에 보시면 임포트 옆에 보시면 무엇이 있다?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 옆에 백그라운드 데크 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눌러서 지금 현재 데크를 눌러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출력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포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할 때도 컴퓨터에서 작업 중인 걸 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 출력 중에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X를 눌러서 실제 취소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을 할지 아니면 출력을 취소할지 작업을 취소할지도 되고요. 만약에 다 뽑고 난 뒤에 작업이 다 끝난 뒤에는 꼭 V자가 되니까 이 부분 이후에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